초가을 저녁 퇴근길에 젖은 공기가 한도윤의 코끝을 스쳤다. 그는 늘 그렇듯 편의점에서 작은 간식을 하나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소소한 일상이지만 결혼 12년 동안 반복된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거웠다. 딱히 이유는 없었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다. 현관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그 느낌은 더 선명해졌다. 집안은 깜깜했고 인기척도 없었다. 보통 이 시간이라면 아내 정희가 간단한 찬거리를 준비하며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했다. 정희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부르며 불을 켰다. 거실은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낯선 향기가 코를 찔렀다. 은은한 플로럴 향수, 그리고 진한 다크커피 향. 하지만 아내는 향수를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어떤 화장품도 돈 아깝다며 잘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평생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는 여자인데 이런 향수 냄새를 풍긴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불길함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올 때쯤 현관문이 다급하게 열렸다. 여보, 아직 안 잤어? 숨이 약간 가쁜 목소리. 38세의 아내 정희가 서둘러 들어왔다. 정희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지쳐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 옆을 스칠 때 도윤은 다시 한번 향수를 맡았다. 오늘 처음 맡는 그 이상한 향. 오늘은 회사 회계 마감 때문에 야근했어. 진짜 미치겠네. 정희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평온한 척했다. 그래, 힘들었겠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낯익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눈빛. 피곤함을 넘은 다른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 정희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 물을 마셨다. 그 동작 하나하나조차 평소와 다르게 경직돼 있었다. 그리고 바로 말했다. 여보, 먼저 쉬어. 난 씻고 바로 잘게. 대답은 짧았고 눈도 잘 맞추지 않았다. 정희가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향수 냄새는 또렷하게 공기 속에 남았다. 도윤은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평생 정직하고 성실한 여자인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변화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둘 떠올랐다. 야근이 잦아진 것, 전화 받다가 황급히 끊던 행동, 그리고 오늘의 낯선 향기. 하나하나가 가벼운 일일 수 있지만 모두가 모이면 분명한 신호 같았다. 아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 정희는 씻고 나오자마자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도 이상하게 들렸다. 무겁고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다. 도윤은 거실에 혼자 남아 TV를 켰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왜? 라는 질문만 차올랐다. 아무 일 아니라면 왜 향수를? 회사 야근인데 왜 이 시간에 들어오지? 결혼 12년 동안 서로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두 사람. 그 믿음이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지금의 작은 균열이 더 크게 느껴졌다. 잠을 이루지 못한 도윤은 새벽이 가까워오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의 가방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가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뻗을까 말까 고민했다. 열어서 확인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믿어야 하나?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손끝이 떨릴 정도로 갈등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가방을 열지 못하고 조용히 손을 내려놓았다. 아내가 선을 넘지 않았기를, 단지 자신이 괜한 오해를 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앞으로 더 큰 진실을 끌고 올 것이라는 것을 도윤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따뜻한 빛이 들어왔다. 남정희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다. 마치 수십 번 보았던 익숙한 모습인데도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다. 그 낯설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무언가 변했음을 말해주는 듯 했다. 여보, 오늘 점심은 집에서 먹어? 정희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밖에서 해결해야 할 거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특별한 일정은 없었다. 그는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아내의 눈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했다. 의심의 감정이 자꾸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 내내 두 사람은 짧은 대화만 주고받았다. 대답들은 짧았고 서로의 눈은 잘 맞지 않았다. 평소라면 이런 적이 없었다. 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부부였는데 오늘은 공기 자체가 무겁고 탁했다. 식사를 마친 정희는 급하게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향수를 한번 스치듯 뿌렸다. 그 순간 어제 맡았던 바로 그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다. 플로럴과 커피가 섞인 묘한 향. 도윤은 숨을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왜 갑자기 향수를 써? 그는 불쑥 물어버렸다. 정희는 잠시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냥 요즘 회사 사람들이 다들 쓰길래. 따라 해봤어. 말은 자연스럽게 들렸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목소리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을 도윤은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 의심은 더 굳어졌다. 정희는 서둘러 나가며 말했다. 오늘도 야근할 것 같아. 저녁 먹지 말고 먼저 자. 문은 빠르게 닫혔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 문을 한참 바라보았다. 아내가 문 뒤편에서 무얼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 어떤 그림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전 내내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아내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향수 냄새, 떨리는 목소리, 어색한 웃음. 그리고 최근 몇 주간의 변화. 정희의 회사와 경로당 활동은 모두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야근할 이유가 많지 않은 직장이었다. 특히 정희는 체력이 약해 야근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아내가 이틀 연속으로 그 늦은 시간에 들어오고 저런 향수를 쓰기 시작했다는 건 이상했다. 도윤은 결국 결심했다. 오늘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직접 확인해야겠다. 오후가 되자 그는 회사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정희의 회사 건물 주변을 살피며 혹시나 나오는지 지켜봤지만 정희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그의 가슴은 더 답답해졌다. 정말 야근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누굴 만나고 있는 걸까? 해가 완전히 저 어둡게 변해갈 무렵 정희의 회사 건물은 이미 대부분 사람들의 불이 꺼져 있었다. 야근이라면 불이 켜져 있어야 정상인데 정희의 부서가 있는 층은 이미 어둠뿐이었다. 도윤은 회사 건물을 한 바퀴 더 돌았다. 그러다 멀리서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정희였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 출입문이 아닌 옆 골목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도윤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걸음은 어딘가 급했고 주변을 살피는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아니면 숨겨야 할 무언가를 향하는 사람처럼. 그는 멀리서 조용히 뒤따랐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다. 정희는 골목 끝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밖에서 보면 조용해 보이는 젊은 층이 즐겨 찾는 느낌의 감성 카페였다. 유리창 너머로 정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이 창문 너머로도 보일 만큼 긴장한 모습. 누구를 기다리는 거지?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건가?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분노, 불안,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러나 그의 눈은 곧 정의 맞은편 의자로 다가오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도윤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차림새. 정희가 말하던 회사 동료와도 닮지 않았다. 정희는 그 남자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남자는 마치 익숙한 듯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정희의 표정은 집에서 도윤에게 보이던 모습과 전혀 달랐다. 이야기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남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도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정희야,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도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지금 그의 몸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심장은 오히려 더 뜨겁게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날 밤 도윤의 마음속에서 불안은 분명한 형태의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부부의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진실의 서막이 되어가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밤 준호는 혼자 밥을 먹으며 자꾸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떨쳐내지 못했다. 카페에서 본 정희와 그 낯선 남자. 그 둘 사이에 흐르던 묘한 공기, 말을 아끼듯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정희가 집에서 풍기던 익숙지 않은 향수 냄새.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만 같았지만 그는 설마라는 단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기에 더욱 괴로웠다. 만약 자신이 본 그대로라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테고 반대로 오해라면 그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 훼손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희는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열어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오늘 야근이야. 늦지 않게 들어갈게. 그 단문 메시지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 준호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남자 누구지? 그날 새벽 겨우 잠든 준호는 정희의 기척에 잠시 눈을 떴다. 조심스러움이 묻어나는 발걸음, 옷을 벗는 소리, 가볍게 거칠게 숨을 고르는 소리. 그는 못 들은 척 눈을 감았다. 정희의 늦은 귀가를 직접 묻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확신이 없어 입을 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오히려 더 평소 같았다. 식탁을 정리하며 요즘 피곤하지? 얼굴이 안 좋아. 라고 걱정까지 했지만 그 말이 준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정희가 이렇게 평온한 얼굴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의문이 머리를 스쳤다. 준호는 찌개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일찍 들어와. 정희가 이유를 묻자 준호는 그냥이라고만 대답했다. 회사에 도착했어도 일을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정희와 그 남자 생각뿐이었다. 결국 그는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정희가 일하는 병원의 스케줄과 근무 동선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평소 정희는 규칙적인 근무 스타일이었고 야근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갑자기 잦아진 야근. 그 변경 스케줄이 정말 병원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점심시간 준호는 병원 근처의 카페로 향했다. 어제 두 사람을 목격한 바로 그 카페였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퍼져 있었지만 준호의 마음에는 그저 음습한 그림자만 가득했다. 카페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제 이 시간쯤에 여성 두 분, 아니 한 분과 남자 한 분이 여기 앉아 있지 않았나요? 그 이 자리에. 직원은 전혀 경계 없이 대답했다. 아, 어제요? 네, 여기 앉아 계셨어요. 자주 오시는 분 같던데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주요? 네. 일주일에 몇 번 오시던데요. 커피도 같은 메뉴로요. 직원은 단순한 고객 정보를 말하는 정도였지만
준호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다. 정희가 이곳에 자주 온다고?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그는 손에 쥔 종이컵이 구겨질 정도로 힘을 줬다. 평소 정희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는 사람이었다. 취향도 늘 일정했다. 커피를 즐기지도 않던 사람이었다.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준호는 한동안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커피 향도 카페의 따뜻한 공기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슴은 텅 비어갔다. 그날 오후 준호는 정희의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다. 오래전 단체 모임에서 인연이 닿아 연락처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듯 시작했지만 결국 본론을 꺼냈다. 정희 요즘 야근 많아? 동료는 잠시 머뭇거렸다. 야근? 글쎄 정혜 씨는 거의 야근 안 하던데? 그 한마디에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최근 몇 주 동안도? 최근요? 없었을걸요. 정혜 씨는 집에 갈 사람 있다면서 되도록 정시 퇴근하던데요.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까지 참고 싶었던 마지막 희미한 믿음조차 산산이 깨지는 소리였다. 퇴근길 준호는 자동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노을이 번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정희에게 바로 묻고 싶은 충동이 수백 번이나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답이 두려웠다. 이미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실을 하나 더 확인하기로 했다. 정희의 가방에 있던 새 향수. 정희는 평소 향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던 사람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은은하지만 낯선 향이 집안에 남아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인지 확인해야 했다. 준호는 정희가 샤워를 하는 사이 조심스럽게 거실 서랍을 열어 향수를 찾았다. 그리고 작은 병을 손에 들고 가만히 코에 가져갔다. 그 향은 바로 어제 카페에서 그 남자에게서 풍기던 향과 비슷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병을 내려놓았다. 어딘가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화가 먼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분노보다 슬픔이 더 크게 가슴을 조여왔다. 이 감정이야말로 준호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계속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결심했다. 확실한 증거를 찾자. 그리고 정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듣자. 아직은 그녀를 완전히 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내일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준호의 일상은 완전히 흔들렸다. 출근길에도 회의 중에도 점심시간에도 TV를 켜둔 저녁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오직 정희와 그 남자뿐이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 움직이기엔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정말 확실한가? 내가 본 것만으로 판단해도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는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멀리서 바라본 장면, 은은한 향수, 병원 동료의 증언 모든 것이 정희에게 불리하게 보였다. 그러나 아직 정희의 입을 통해 들은 말은 단 하나도 없었다. 준호는 오래된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까? 알 수 없었다. 다만 두려움이 너무 컸다. 애써 쌓아왔던 믿음이 무너질 때의 상실감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퇴근 후 준호는 정희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아내의 근무 스케줄을 확인한 뒤 실제로 야근 여부를 직접 보고 싶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는 차 안에서 시간을 죽였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8시.
정희가 보낸 메시지에는 오늘도 야근이라 늦을 것 같아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 이번만큼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준호는 병원 출입문 근처에 차를 세웠다. 하지만 정희가 나오는 시간은 오지 않았다. 대신 병원 로비에서 몇몇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는 모습만 보였다. 그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슬며시 물었다. 혹시 내과 정혜 씨는 아직 근무 중인가요? 직원은 멀리서 들리도록 대답했다. 정혜 선생님요? 오늘 정시 퇴근하셨어요. 한 6시쯤? 그 말에 준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다. 6시? 하지만 정희는 야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모든 상황이 의심을 더 키웠다. 그렇다면 지금 정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준호는 곧바로 차를 몰아 집 방향으로 이동했지만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음에도 불이 켜진 집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다시 핸들을 돌려 아내의 동선 일대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가까운 거리 안에 있는 카페, 병원 근처 골목, 작은 공원 그러나 정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1시간쯤 더 돌아다닌 끝에 준호는 결국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한 척했다. 정희의 대답은 익숙한 톤이었다. 병원이지. 아직 일 끝나려면 멀었어. 왜? 그 순간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서늘한 거짓말. 그것은 지난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통틀어 가장 낯선 감정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정희는 지금 병원에 없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럼 왜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늦게 준호는 본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추적이 아니라 확인이다. 진실을 알고 싶을 뿐. 그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GPS 위치 공유 앱을 설치해두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아내의 동의 없이 설치하는 행동이 부담스러워 결국 다른 방법을 택했다. 정희가 차를 두고 다니는 날이 많다는 것을 떠올렸고 그날도 차가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다. 준호는 차 문을 열어 아내의 대시보드를 천천히 살폈다. 거기서 그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카페 영수증. 시간 오후 7시 42분. 2잔의 커피. 그 시간 정희는 병원에서 야근 중이라고 했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그 영수증을 바라보는 준호의 손은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기묘한 차분함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다는 느낌이었다. 그래. 이제 정말 확인해야겠다. 그는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크게 내쉬고 난 뒤 차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대로였다. 밝은 듯 자연스러운 듯 일상의 대화를 이어갔다.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하지만 준호는 느꼈다. 바로 그 평소 같음이야말로 거짓의 가장 큰 방패일 수 있다는 것을.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나 늦을 것 같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하고.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준호는 결심을 굳혔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 보고 진실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정희의 출근 뒤 준호는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정희는 병원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고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정희는 병원을 나와 곧장 낯선 방향으로 걸어갔다. 준호는 차를 멀리 떨어져 세워두고 천천히 뒤를 밟았다. 그러다 정희가 멈춰선 곳은 바로 어제 두 사람을 목격했던 그 카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남자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정희와 그 남자를 멀리서 바라본 준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오랜 친구처럼 편안해 보였고 숨길 것 없는 사람들처럼 담담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준호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저런 표정을 나한테도 지어준 적이 있었나?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가슴을 더욱 짓눌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고 내렸다. 혹시라도 들킬까 천천히 몸을 낮추고 건물 벽 쪽을 따라 이동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표정이 보였다. 정희는 고개를 기울이며 진지하게 남자의 말을 듣고 있었고, 남자는 서류 봉투 같은 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봉투의 두께와 모양에서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전해졌다. 저게 뭐지? 정희는 봉투를 받아들더니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스쳤다. 그 모습은 준호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마치 남편인 자신이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나누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유리창 앞으로 더 다가갔다. 그 순간 카페 안쪽에서 남자가 무언가를 말했고 정희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준호의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칼날 같았다. 너무도 따뜻했고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 준호는 합리적인 판단이나 조용한 확인 따위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남은 것은 직접 마주하고 묻는 일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다. 손이 떨리고 다리는 무겁기만 했다. 문 손잡이에 손이 닿는 순간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카페 문이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정희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남자 역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공간 안은 고요해졌고 공기마저 멈춘 듯 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 씨, 왜 여기? 남자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 남편분이시군요. 그 말투는 어색하지도 숨기려는 기색도 없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침착했다. 준호는 정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정말 야근이었어?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말하지 못했어. 그 말 한마디는 준호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말하지 못했어? 그럼 숨길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 머릿속에 수없이 복잡한 생각이 엉켜 뭉치고 터질 듯 흔들렸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 씨,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지금 가장 듣고 싶은 사람의 설명은 정희뿐이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며칠째 거짓말을 하고 있었잖아.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크게 울리지 않았다. 그 조용한 분노가 오히려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정희는 눈을 감으며 어려운 숨을 내쉬었다. 나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 이 사람은 예전에 내가 치료했던 환자였어.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 부탁을 했어. 그 봉투도 그와 관련된 거고. 부탁? 어떤 부탁? 준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그걸 왜 나한테 숨겨? 정희는 당황한 듯 봉투를 꼭 쥐며 말했다. 아직 설명할 준비가 안 됐어. 나도 정리가 필요해서 며칠 동안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거야. 준호는 허탈함과 슬픔이 섞인 표정으로 웃었다. 설명은 나중이고 만나는 건 먼저였다는 거야? 그 말에 정희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다.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남자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제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만 남은 카페 안. 준호는 조용히 앉아 정희를 바라봤다.
지금이라도 말해줘. 그 봉투엔 뭐가 들어있어? 정희는 손이 떨리는 채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의외의 물건 하나가 들어있었다. 정호는 숨을 삼켰다. 그 안엔 사진 몇 장과 계약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준호가 상상했던 불륜의 증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다. 카페 안의 공기는 아직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문이 닫히며 외부 소음이 차단되자 두 사람만 남은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에 천천히 손을 뻗었다. 사진과 서류, 그리고 짧은 메모. 그 단순한 구성물들이 준호에게는 폭탄처럼 느껴졌다. 이게 뭔데?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두려움, 분노, 혼란. 정희는 시선을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하려고 했어, 정말.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녀의 손은 봉투 위에서 자꾸만 떨렸다. 준호는 사진을 하나 집어들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있었다. 카페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휠체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정희의 모습도 함께 보였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 내가 몇 년 전에 담당했던 환자야. 생명을 건 수술이었고 그때 예민하고 어렵던 시기였는데 내가 계속 맡았고 많이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왔어. 준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물었다. 근데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만남과 무슨 상관이야?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사람 이번에 큰 사고가 있었대. 가족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서 나한테 찾아온 거야. 치료비 문제, 이후에 받을 합의 문제, 직장 문제까지 말하자면 너무 복잡해서 나 혼자 정리하고 해결하려고 그래서 나한테 숨겼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 최근 회사 힘들잖아. 야근 많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괜히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괜히 내가 남자 도와준다고 하면 오해할까봐 그래서 그럼 최소한 말은 했어야지. 준호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다. 말만 했으면 난 적어도 이런 식으로 충격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정희의 눈가가 흔들렸다. 나도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그녀는 봉투에서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다. 준호는 그 순간 눈앞이 다시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 서류의 상단에는 굵고 명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의료 분쟁 합의 대리 위임서. 준호는 잠시 이해하지 못한 듯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게 뭐야? 정희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 수술 후유증으로 오래 고생했어. 그런데 최근 들어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내가 의사가 아니라 가족처럼 도와준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어. 내가 치료 과정의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야. 준호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래도 이건 너무. 정희는 말을 끊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의지한 건 고마워서야. 수술 성공했을 때 내가 밤새 붙잡고 지켜줬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나한테 겁없이 다 털어놓은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풀리지 않는 감정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래, 이해는 해. 하지만 왜 나한테 숨겼어? 왜 거짓말까지 했어? 정희는 눈을 감았다. 당신이 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오히려 숨기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어. 그게 더 큰 실수였지. 준호는 천천히 손을 치켜들어 이마를 짚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희는 조심스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정말 미안해.
나도 숨기는 게 결국 더 큰 문제라는 걸 알아. 그런데 아직 말 못한 게 하나 더 있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또 있어? 정희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몰라. 준호는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응시했다. 무슨 뜻이야? 정희는 봉투 안에서 마지막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 서류에는 특정 기업의 로고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그리고 준호는 그 로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굳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준호가 일하는 회사의 계열사였다. 준호는 숨을 멈춘 채 그 문구를 읽었다. 책임 회피 관련 내사 진행 중. 준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정희야, 이 일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 둘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서 더 말 못했던 거야.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의심이나 부정의 영역을 넘어 훨씬 큰 그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엔 아내가 있었다. 카페를 나선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만 했다. 저녁 바람은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분명 밝았지만 둘 사이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더 어둡고 무거웠다.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희는 그 옆에서 조심스레 걸음을 맞추며 그의 눈치를 살폈지만 준호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녀의 시선을 마주할 여유가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거실에 앉아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정희는 조용히 물을 따서 그의 앞에 놓았지만 준호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손끝으로 기업 로고가 찍힌 서류를 천천히 짚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다니는 회사 계열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왜 나는 모르고 있었지? 정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 남자가 일했던 곳도 그 계열, 그리고 그 사고도 그 안에서 벌어진 거야. 내부 문건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었어. 준호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잠깐,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한 것도 혹시?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당신이 그 회사에 다니는지도 몰랐어. 그저 내가 예전에 그 사람의 수술을 맡았다는 이유로 나한테만 의지했던 거야. 그런데 일이 엉키다 보니 결국 이 문제의 중심부가 우리 삶까지 영향을 준 거지.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당신이랑 밥 먹고 그런 게 전부였다고.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도 그래서 더 숨겼던 거야. 내가 이 문제를 알아냈을 때 만약 당신까지 엮이면 어쩌나 그게 너무 무서웠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준호는 천천히 정희의 손을 잡았다. 그래,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둘이 같이 해결해야 해.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큰 문제야. 정희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그는 회사의 내부 인사 구조와 문서 이동 체계를 파악하고 최근 있었던 경영 보고서 변동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준호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특정 팀의 책임자가 갑자기 해외로 발령된 흔적. 그리고 그 이후 삭제된 내부 문서 기록. 준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사고 당시 책임자였던 사람. 이 사람 원래 아무 관련 없는 해외 법인으로 급하게 이동됐어. 그리고 그 직후 내부 시스템에서 특정 보고서가 삭제됐어. 정희는 숨을 들이켰다. 그럼 정말 무언가 숨긴 거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덮으려 한 사건이야. 그리고 아마 그 남자가 위험해진 것도 그 때문일 거야. 정희는 그 말에 몸을 떨었다. 나 잘못한 거 아니지? 내가 그 사람 도와준 게.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정희야.
내가 누군가를 도운 거라면 그건 잘못이 아니야. 문제는 그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주는 거지. 그때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준호는 정희를 바라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게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준호 씨 맞습니까? 저는 오늘 카페에서 뵌 그 사람입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느릿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죠? 남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 떨리고 있었다.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는 입을 막았다. 그게 무슨... 남자의 말이 끊겼다. 부탁입니다. 두 분 모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통화는 갑자기 끊어졌다. 준호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둘은 이미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의 가정 문제를 넘어서 위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정희와 준호는 통화가 끊긴 뒤 한동안 말을 잃었다. 방 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고 서로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서려 있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사람 상황이 심상치 않아. 감시받고 있다고 했어.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준호는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 일단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그 사고를 덮으려 했는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바로 그 사람 찾아갈까?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래. 늦기 전에. 두 사람은 바로 집을 나섰고 남자가 말해준 위치로 향했다. 허름한 원룸 건물, 계단엔 오래된 형광등만 깜빡였다. 문 앞에 서서 준호가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준호가 다시 눌렀다. 여기 계세요? 저희입니다. 잠시 후 안에서 미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아주 조금 열리며 남자의 눈이 보였다.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두 사람을 보며 속삭였다. 들어오세요, 빨리. 방은 어둡고 정리되지 않은 흔적이 가득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숨거나 도망가기 위해 준비한 듯한 분위기. 정희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오늘 회사 쪽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사고 관련 서류를 내놓으라면서 제가 당신 두 분을 만난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몸을 떨었다. 그게 어떻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누군가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게 막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준호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 진실이 뭡니까? 정확히 말해주세요. 남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사고 당시 CCTV 원본입니다. 회사는 고장이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이 영상이 존재합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사고 장면이 찍혀 있었다. 고의적으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누군가의 그림자. 주변을 둘러보며 서류를 급히 훔치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인물 하나.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렸다. 저 사람 당신 회사 과장님 아니야? 준호는 멍한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지금 승진해서 본사로 갔는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를 덮어준 대가겠죠. 잠시 후 준호는 눈을 크게 뜨며 중요한 부분에 손가락을 멈췄다. 여기 이 사람.
안전장치 제거한 사람.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정희가 초조하게 물었다. 혹시 회사에서 아는 사람? 준호는 화면을 확대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사람 내 상사야.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다. 그럼 당신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냐?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진실이 드러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흔들릴 거야. 아마 내가 이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도 있어. 그때 갑자기 창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속삭였다. 왔어요. 준호와 정희는 동시에 창문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준호는 재빨리 남자를 붙잡고 말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세 사람은 급히 뒤문으로 움직였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분명히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정희의 손을 꽉 잡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스쳤다. 그 순간 남자가 준호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이 영상 당신이 가지고 있어 주세요. 제일 안전할 겁니다. 준호는 놀라며 물었다. 그럼 당신은요? 남자는 미소를 조금 지으며 답했다. 저는 숨을 곳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당신 회사 내부를 아는 건 당신뿐이니까. 정희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조심하세요.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준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해. 진실을 덮을지 아니면 드러낼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정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혼자 두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할게.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에 쥔 USB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진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든 이제 피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이제부터였다.